그런데 최근 집권 여당의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U20 월드컵 대회를 인도네시아가 치를 뻔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대회 유치권을 빼앗기자 당과 후보 모두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앙숙인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하면 이들을 납치하겠다. 와서는 안 된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그래 놓고서 막상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니까 후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보는 지난 대선에서 조코하고 맞붙던 경쟁 후보였거든요. 당시 조코이 대통령조차도 직접 나서서 스포츠와 정치를 혼동하지 말자. 점점 인도네시아 내 사회에서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강해지는 것들이 안녕하세요. 아싸아세안의 송창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14일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치릅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가 연임을 했기 때문에 헌법상 또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차기 대통령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세안의 리더십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아세안 지역의 어떤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구도 많고 관련 땅의 면적도 넓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은 내년도에 치러질 대선에서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권 여당의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얼마 전 있었던 U20 월드컵, 우리나라 치면 만 20세 이하 세계 국제 축구 대회 월드컵이라고 불립니다. 이것 때문인데요. 저도 예전에 이 문제를 방송에서 다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U20 월드컵 대회를 인도네시아가 치를 뻔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개최권을 반납하게 되었고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축구 열기는 대단합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방문 경기를 열었는데 메시는 끝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아르헨티나 팀에게 2대0으로 현지 언론은 굉장히 아깝게 졌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인데 굉장한 축구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회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거를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제 발로 찬 격이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앙숙인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하면 이들을 납치하겠다. 와서는 안 된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벌어진 겁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종교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해서 출전 자격을 갖고 있는 나라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번 대회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3, 4위전에서 우리나라를 꺾었던 기억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스라엘을 왜 못 나오게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다시 대선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하다 이 문제로 인도네시아가 대회 유치권을 빼앗기자 당과 후보 모두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연구소 LSI라고 불리는 이 단체, 이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지지율 상위 3명을 조사했는데요. 가상대결에서 간자르 뿌라브로 중부자바 주지사의 지지율이 26.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조코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차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로 유력했습니다. 이 간자르 후보는 지난 2월 조사에는 35%로 1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그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순위도 2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를 현재 국방부 장관이자 야당인 이제 그린드라 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린드라 당의 대선 후보인 브라보 수비안토가 이제 2위를 이제 차지했는데 이번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26.7%에서 30.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속이 쓰릴 겁니다. 차기 후계자로 이제 간자를 지명했는데, 브라보는 뭐 지난 대선에서 조코하고 맞붙던 이제 경쟁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합 차원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이를 위해서 국방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브라보에게 넘겼겠지만, 그렇다고 그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간자르라는 사람은 이제 중부자바에 있는 주지사입니다. 중부자바가 이제 그 반둥이라는, 저도 거기 살았는데, 이 반둥이라는 주도에 있고, 뭐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뭐 차로 빠르게 가면 뭐 3시간, 뭐 막히면 뭐 대책 없지만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간자르가 투쟁민주당 정당의 대표,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지명된 간자르가 1위가 돼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자기 후계 구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 뭐 이번에 자연스럽게 야당인 이제 후보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또 브라보가 그렇게 국방장관 시켰냐면,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브라보에게 줬다는 것 자체도 사실 조코 입장에서는 자기가 큰 양보를 한 건데, 그 사람이 대통령마저 된다? 그건 조코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19명, 아까는 이제 3명만 했는데 19명 모두를 포함한 설문조사에서는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이 19.8%를 기록해서 브라보, 이제 19.3%를 기록한 브라보 장관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현 집권당인 투쟁민주당이 지난 1월 조사에서 22%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7.7%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아까 브라보가 속해 있는 야당인 그린드라 당의 지지율은 10.9%에서 12.8%로 올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처럼 대선 1위 주자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인도네시아 U20 월드컵 개최권이 박탈됐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해야 된다, 극단적인 정치 문제를 배척해야 한다고 뭐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와서 표 떨어지니까 난립니다. 당시에 이제 조코위 대통령조차도 직접 나서서 스포츠와 정치를 혼동하지 말자,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시위를 하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호소하면 뭐합니까? 여당인 그 투쟁민주당이 성명을 내고, 뭐 차기 대선 후보인 지명된 간자르마저도 이스라엘 참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실 제대로 사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표 떨어지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는. 점점 인도네시아 내 극단주의적인 포퓰리즘이 이제 이게 강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종교 지지자를 별로 권한이 없는 부통령에 앉히질 않나. 점점 인도네시아 내 사회에서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강해지는 것들이 드디어 이제 스포츠까지도 이제 넘어오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 놓고서 막상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니까 후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LSI DRD 하남 소양은 이번 U20 대회 개최권 이제 월드컵 박탈에 누가 책임있냐는 질문에 간자르 주지사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면서 이스라엘 선수들에 대한 그의 발언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현재에서도 지금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법으로 좀 형법 개정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은 뭐 형법에 처벌된다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영향이 계속 벌어지는 곳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문제가 더 쟁점화될 겁니다. 정말로 부탁이건데 그러니까 표심과 국가의 방향성은 달리 가야 됩니다. 표 얻으려고 이런 극단적인, 이건 바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싸야싸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